칩셋 미디어 저희는 현재 시점에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현재 호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신규 종목 편입 대기할게요. 자, 칩셋 미디어는 여전히 지금 매도가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호가에서 매도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가지고 단기 종목 하나 진입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 진입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12월 시작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 이제 너네 매도 진짜 없다, 매도 할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비웃음도 사실 안 받진 않았는데, 이제 12월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말씀드린 만큼 리노공업에 이어가지고 칩셋 미디어까지 나름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괜찮은 수익금을 먹으면서 지금 매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금은 고지고대로 활용할 거라고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작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끝이 성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위해서 여전히 저는 종목 편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12월 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하락했어요. 다우지수가 0.90%, 나스닥 종합 0.38%, S&P 500은 0.5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7% 하락했습니다. AI 버블론이 타개되는 그림을 보이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좀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사실 좋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우려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대한 물량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하락이 생각보다 좀 가파른 모습임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꺾이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의 총재 발언에 조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다음 달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구나,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구나라고 평가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이 확대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뭐냐? 사실 일본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고 화폐 가치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계속 낮았던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본다고 했을 때에도 저금리 화폐를 가지고 고금리 국가의 고금리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차익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반영해가지고 사실 전 세계 주요 시장들을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분포가 안 돼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규모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의 가치가 변한다기보다는 더 저렴한 화폐로 투자를 하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고, 환율 움직임에 대한 환차익이 꽤나 큰 구조를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 반영이 되었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빌린 엔화를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 손해를 보잖아요. 나는 엔화를 저렴할 때 환전을 시켰지만 다시 갚을 때는 높아 있는 가격이니까. 그렇기에 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작년 8월인가요? 8월쯤에도 관련된 우려가 시장을 한번 뒤흔들었던 적이 있었고, 현재 한국은행은 엔캐리 자금에 대한 잔액을 한화 기준 약 5천조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꽤나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가 시장에 일부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을 함께 반영을 할 수는 있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보안, 해킹, 뭐 큰 손해 전량 매도 등 청산 다양한 우려들이 함께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증시에도 약간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 어제 한 30% 조금 넘는 수익률에서 전량 매도 신호 전송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매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뭐 박스를 좀 그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박스를 우리가 계속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미 목표하고자 했던 그 이상 2배의 수익률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리노공업은 다시 한번 고생들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가지고 개장 직후에는 보유 종목 흐름들 좀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이 매도 물량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ST팜은 뭐냐면은 이 구간까지 와주려고 한다면은 그게 뭐 이해 이상에 대한 내용이 되었던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되었건 뭐 생물보안법이 되었건 뭐든 이슈가 하나 붙어야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큰 이슈 없이 이렇게 상승만을 보인다라는 게 이게 누군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저희 최근에 2차 매수가 도달하면서 2차 매수 하였고 그때 방송에서 제가 공지를 드렸습니다. 2차 매수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그리고 오늘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14%가량의 상승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기존 목표가 15%로 제시해 두었고 목표가 부근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정규장 흐름 보면서 매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매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칩스앤미디어가 상승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웨이브엔 버전 2라고 하는 신규 MPU 출시 기사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은 아니거든요. 11월 말에 한번 발표가 되었었고 오늘 기사가 한번 더 나오면서 대체거래소에서 강한 상승이 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기사의 좀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정규장 흐름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12월 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일단 VI 발동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VI 해제 후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칩스앤미디어 저희는 현재 시점에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현재 호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가지고 단기 종목 하나 진입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 진입하겠습니다. 자, 먼저 칩스앤미디어 저희 오늘 개장 직후에 9시 2분에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목표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목표가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임에 전량 매도 신호를 전송드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종목은 저희가 10%권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잔량을 쭉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가 눌리면서 칩스앤미디어도 꽤나 눌렸잖아요. 그러면서 2차 매수가에 도달을 했고 이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2차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 종목이다. 어차피 연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없어도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다. 이 말씀은 제가 사실 계속 드렸던 거고 방송 중에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딱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슈가 부각되는 모습임에 오늘 전량 매도 신호가 전송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자의 신제품 출시가 근데 지금 이 상승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력이냐라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오늘 오전 8시 17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차세대 맞춤형 MPU 웨이브엔 버전 2 공개라고 해서 새로운 MPU가 출시가 되었다.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고객사들과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11월 달부터 알던 내용이에요. 저라서 알고 있던 게 내용이 아니라 기사가 나왔었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각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띄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조금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의 흐름은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아니었어도 저는 연말 상승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모습임에 오케이 일단 우리가 목표하고자 했던 수익률 부근까지 상승했고 우리는 지금 현금이 필요해. 왜 현금이 필요해? 12월 달에 종목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린 현금이 필요해. 그 관점으로 2차 매수가 진행되고 저희가 비중이 꽤나 있기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전량 매도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고생들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최근 구글의 TPU 활용 사례가 부각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들 합니다. 엔비디아는 끝났다. 하이닉스는 이제 오르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GPU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기는 있던 와중에 ASIC에 대한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PU에 대한 성장률은 줄어들 것이다. 이 논리는 얼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조에 대해서 우려가 반영될 수 있다고도 보고. 근데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이어서는 SK하이닉스가 막 죽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장률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고성능 GPU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칩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버틸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용성이에요. 쿠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랑했던 범용성, 어디에든 활용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 TPU 활용 사례가 올라가면서 GPU 사용도가 약간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점유율은 사실 크게 침범할 수는 없다는 게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경쟁 구도를 좀 붙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 싸움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HBM에 대해 따져본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전 여전히 눌림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는 반도체가 더 눌려준다고 하면은 긴 호흡으로 다시 매집 들어간다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TPU의 경우도 지금 HBM 5세대를 분명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GPU랑 TPU에서 HBM 활용하는 그 개수의 차이는 분명하겠지만 이 시장이 더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각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구글에 납품하는 걸 보면은 두 기업이 얼추 반반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향 납품 물량을 보면은 이미 HBM은 완판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에 지금자의 성장성에 우리가 큰 우려를 갖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을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온 만큼 HBM과 메모리에 대한 성장 사이클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12월 시작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 이제 너네 매도 진짜 없다, 매도 할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비웃음도 사실 안 받진 않았는데 이제 12월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말씀드린 만큼 리노 공업에 이어가지고 칩스 앤 미디어까지 나름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괜찮은 수익금을 먹으면서 지금 매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금은 고지고대로 활용할 거라고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작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끝이 성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위해서 여전히 저는 종목 편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